서론, 침묵이 말보다 강한 이유. 이상한 역설.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말이 많은 사람과 가장 신뢰받는 사람, 이 두 사람이 같은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직장에서 회의를 주도하며 자신의 생각을 쉬지 않고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거의 말을 하지 않다가 딱 한마디를 건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난 뒤 사람들이 진짜 귀를 기울인 것은 어느 쪽이었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 자신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앞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더 신뢰받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탐구할 질문입니다. 매일 겪는 장면들.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상대방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조언도 충분하고 논리도 맞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허전합니다. 진짜 들어준 것 같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맞추어 준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한 조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 마음이 훨씬 가벼웠습니다. 연인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사람보다 아무 말 없이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더 깊은 관계를 만듭니다. 직장 동료도 오랜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언보다 경청이 관계를 지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 답은 인간의 가장 깊은 본성에 있습니다. 일부 동서양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노자가 본 침묵의 지혜.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지자 불언, 언자부지. 이것은 단순히 말을 아끼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앓는 언어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다는 통찰입니다. 말이 많을수록 그 깊이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가려진다는 것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노자는 물을 가장 높은 덕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다투지 않으며 묵묵히 채워갑니다. 그러면서 결국 모든 것을 이깁니다. 듣는 사람의 힘이 바로 이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면서 결국 더 많은 것을 담아냅니다.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증명하라. 공자는 말과 행동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말에는 더디고 행동에는 민첩하라. 누러언 이민어행. 말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하기 전에 행하고 행한 뒤에 말한다.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먼저이고 말은 그 뒤를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자가 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말이 적을수록 상대를 이해하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하려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이것은 말의 가치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행동과 듣는 것 위에서 나올 때 그 말에 진짜 무게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에픽테토스의 두 귀와 하나의 입.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귀 두 개와 입 하나를 주었다.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두 배를 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노예 출신이었지만 수많은 제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단순히 적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충분히 듣고 그 다음에 말하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말하기의 준비가 아니라 듣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평생 스스로를 절제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그를 가장 말이 적으면서도 가장 오래 기억되는 철학자 중 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잠언과 탈무드의 가르침. 동서양의 경전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성경의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치 못하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그래도 할 말이 있다면 2번 더 생각하라. 문화와 종교를 넘어 같은 지혜가 되풀이된다는 것, 그것은 이것이 단순한 예의범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깊은 원리에 닿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동양과 서양, 2500년의 시간을 건너
같은 통찰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심리학은 그 이유를 신경학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부 심리학이 밝힌 경청의 힘. 신뢰는 말이 아닌 공간에서 자란다. 먼저 한 가지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많이 할수록 영향력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뢰는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얼마나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느끼느냐에서 자랍니다. 누군가 내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에게 조금 더 마음을 엽니다. 그것이 관계의 결을 만드는 첫 번째 힘입니다. 말하기의 쾌감, 그리고 그 함정. 최근 신경과학 연구들은 놀라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다이아나 타미르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음식을 먹거나 보상을 받을 때와 같은 쾌감 반응입니다. 다시 말해 말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쾌감을 줍니다. 우리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쾌감이 함정이 됩니다. 말하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지지만 듣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가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를 할 때 듣는 사람은 자신이 관심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호감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말하는 사람은 연결되었다고 느끼지만 듣는 사람은 오히려 멀어집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신뢰를 잃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경청이 만드는 신뢰의 구조.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공감적 경청이 인간관계의 가장 깊은 치유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의 상담 연구를 통해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해받는다는 느낌은 말이 아니라 듣는 자세에서 옵니다. 눈을 맞추는 것, 고개를 끄덕이는 것,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 단순한 행동들이 상대의 뇌에서 신뢰와 안전의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말이 끊기거나 시선이 분산되면 그 신호는 즉시 끊어집니다. 인간은 의식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이미 몸으로 느낍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나를 듣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이 말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느낌이 신뢰의 기초가 됩니다. 침묵이 권위를 만드는 이유. 사회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발언 빈도의 역설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느 집단에서나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반드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평소에 말을 아끼다가 중요한 순간에 한마디를 건네는 사람의 말이 더 무게를 갖습니다. 이것은 희소성의 원리와 같습니다. 자주 보이는 것보다 드물게 보이는 것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나오는 말은 익숙해지고 가벼워집니다. 드물게 나오는 말은 무겁고 오래 남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했다고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사람들은 당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입을 열면 그 의심이 풀린다. 물론 이것은 아이러니한 표현이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날카롭습니다. 침묵은 해석될 여지를 남기고 그 여지에 상대방은 종종 지혜를 투영합니다. 자기 노출의 역설. 사회심리학자 아서 아론의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나 서로에게 점점 깊어지는 질문을 던지면 짧은 시간 안에도 깊은 유대감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핵심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듣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해 많이 이야기할수록 상대와 가까워질 것 같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상대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때 상대는 당신에게 더 깊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신뢰로 이어집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신을 보여줍니다. 듣는 사람은 상대방을 바라봐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을 바라봐주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3부 어떻게 들을 것인가? 대답을 준비하는 귀와 이해하려는 귀.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답을 준비하면서 듣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해하려고 듣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경우는 전자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우리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에 할 말을 고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듣는 척하는 것이지 진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것을 알아챕니다.
말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신뢰가 줄어듭니다. 반면 이해하려는 귀는 다릅니다. 상대의 말 이면에 있는 감정과 맥락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상대는 그것을 느낍니다.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신뢰가 쌓입니다. 어쩌면 대화는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얼마나 말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피해야 할 것. 경청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을 통해 인정받으려는 태도입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자신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보여주려는 순간 우리는 이미 듣기를 멈춥니다. 상대방은 그것을 압니다. 상대의 말을 중간에 끊는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말을 자르고 끼어드는 순간 상대는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 신호는 관계의 결을 조금씩 끊어냅니다. 해결하려고만 하는 대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너무 빨리 해결책을 내놓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건너뛰는 것입니다. 시도해 볼 수 있는 것. 첫째, 말하기 전에 한 박자를 쉬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이 끝났다고 느끼는 순간 그것이 정말 끝인지 한 번 더 기다려 보십시오. 많은 경우 가장 중요한 말은 그 침묵 이후에 나옵니다. 둘째, 해결책보다 질문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 보다 그때 어떤 마음이었어가 상대를 더 깊이 열게 합니다. 답을 주려는 사람보다 알려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셋째, 들은 내용을 한번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마음이신 거군요처럼 상대의 말을 내 언어로 짧게 확인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깊이 이해받았다고 느낍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적극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넷째, 침묵을 견디는 것입니다. 대화 중에 잠시 침묵이 흐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그것을 채우려 합니다. 그런데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정리되는 시간이고 감정이 자리를 잡는 시간입니다. 그 침묵을 함께 견뎌주는 것이 깊은 신뢰의 언어가 됩니다. 말을 아끼는 것과 감추는 것의 차이.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자신을 감추거나 의견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청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적절한 순간에 진심을 담아 말하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어서 듣는 것과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진짜 경청은 들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고 그 위에서 더 깊은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자가 말한 누러언, 이민어행은 결국 이것입니다. 말은 먼저 행하고 먼저 들은 뒤에 나와야 한다는 것. 그 말만이 진짜 무게를 갖습니다. 결론, 말보다 깊은 언어. 우리는 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더 깊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듣는 방식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당신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얼마나 온전히 타인의 말에 머무를 수 있는가. 그것이 당신이라는 사람의 결을 보여줍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분명 소중합니다. 그러나 신뢰는 말의 양이 아니라 듣는 깊이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기교가 아니라 상대를 향한 진심에서 옵니다. 오늘의 결. 첫째, 말이 많다고 신뢰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의 양이 아니라 얼마나 자신의 말이 받아들여졌는가를 기억합니다. 둘째, 신뢰는 말이 아니라 공간에서 자랍니다. 상대방이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결국 더 깊은 관계를 갖습니다. 셋째, 진짜 경청은 대답을 준비하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들을 때 신뢰가 만들어집니다. 넷째,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말을 아낄수록 말의 무게가 커지고 침묵을 견딜수록 관계가 깊어집니다. 다섯째, 질문이 답보다 강합니다. 해결책을 주려는 사람보다 진심으로 알려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더 깊이 마음을 엽니다. 경청, 가장 조용한 사랑의 방식. 듣는다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세계에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잠깐 내려놓고 상대방의 이야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깊은 형태의 존중이고 가장 조용한 형태의 사랑입니다. 노자의 말처럼 아는 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듣습니다. 말보다 먼저 귀를 여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자신을 보여주는 일이고 듣는 것은 상대방을 바라봐주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바라봐주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는 흔들립니다. 시간은 소리 없이 흐르고 삶은 그 자리에 흔적을 새깁니다. 지혜는 말하지 않지만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는 그 흐름 위를 지나며 하나의 결을 만들어갑니다. 그 결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치를 알아본 당신은 이미 자신의 삶을 깊이 바라보고 있는 분입니다. 이 채널은 그 마음을 늘 소중히 여깁니다. 삶에도 결이 있습니다. 나무의 결이 나무가 살아온 시간을 조용히 품고 있듯 우리의 삶에도 흐름과 구조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그 안에 고요히 새겨집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질문하고 각자의 삶 속에서 조용히 답을 찾아갑니다. 당신과 나 그리고 이 세상은 결국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깊고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더 깊은 이야기, 더 진한 통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